무조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확률이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보였다 이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요. 그게 직관으로 풀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만큼 반복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건 반복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9구단을 외우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하는 회독은 뭐냐면요, 그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2일은이 2인사, 그래서 2, 4, 6, 80, 2, 4, 6, 80 이렇게 외우는 게 말하자면 눈으로 하는 회독이고요. 머리로 하는 회독은 뭐냐면 무조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확률이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무조건 합격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험생 지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쳐본 시험도 이제 조언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도 다 사보고요. 진짜 몇백만 원치 샀어요. 그 다음에 합격 수위도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공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5단계로 나누니까 첫째는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하고 체계를 익히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요,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거 150강, 200강짜리를 듣는데 사실은 이걸 듣고 나도 내가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익히는 정도 수준이거나 살짝 높은 데서 끝납니다. 근데 전체적인 개념 익히는 거는 진짜 정말 빠르게 하면 한 5강에서 10강 정도면 끝나거든요. 책을 읽으면 더 빨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어디서 채워요. 혼자 책을 읽거나 얇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되게 배속으로 듣거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개념하고 체계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요, 하나하나의 그 개념이나 제도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얘는 상대적으로 요런 의미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에 알고 있는 모든 거의 용어들은요,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룩말, 조랑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되냐면 얼룩말이 일반 말이 있으니까 얼룩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얼룩말이랑 하나만 존재한다면 걔는 말이라고만 불리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개념은 상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상을 봐야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요건 요런 뜻이지 막 하나를 엄청 깊이 있게 파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상대적인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어떤 단어를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는 의외로 문제집 해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내가 잘 친다는 건 정답을 많이 맞힌다는 거잖아요. 정답을 많이 맞힌다는 거는 해설을 많이 안다는 뜻이거든요. 정답의 이유들을 많이 안다는 거죠. 이유는 해설에 써 있고. 정답의 이유, 즉 해설은 근데 교과서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도 방법은 처음부터 문제집 해설로 공부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부분만 나온다 해서 그걸 갖고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집 해설로 공부를 하진 않은데 대신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먼저 공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엄청 깊게 드릴링을 해요. 깊게 파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의 단계가 바로 드릴링입니다. 처음에 개념 체계를 첫 단계에서 만들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네 하는 부분을 엄청 깊이 있게 파는 거죠. 만약 시험 치는 분들이 실패를 한다면 이유가 뭐냐면요, 고르게 공부를 다 해버리는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진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안 나오거나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부분에 목숨 걸고 자꾸 무슨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치듯이 자꾸 어떤 그런 글과의 싸움, 활자와의 싸움, 지식과의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시험은 내가 수능 만점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성인 시험에 수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틀려도 되는 시험이거든요. 심지어 수석을 목표로 하거나 만점을 목표로 할 때도 순서는 시험에 나오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엽적으로 나오거나 어려운 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에 대부분 또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3단계는 우리가 지식을 는 걸 쓰는 아웃풋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3단계는 뭐냐면 처음에는 정교함, 두 번째는 그 현장감, 현장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세 번째는 숙달, 여기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죠. 이 세 단계를 이제 공부에 적용을 해보면 아웃풋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문제집을 단원별로 모아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때는 시간을 재지 말고 이제 정확도를 갖고 이제 쭉 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푸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다 됐을 때는 이제 시간을 재고 풀고 실전과 비슷한 환경을 맞춰보고 풉니다. 내가 아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제한 없이 내가 편하게 풀면 다 맞히는데 시간 제한이 있거나 긴장을 못 푸는 학생들은 뭔가 그 부분의 멘탈, 이건 이제 촉진 불안하고 이제 방해 불안이라 그러는데 뭔가 내가 불안 요소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랑 소개팅 한다. 이러면 되게 흥분되고 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떨리고 이러면 막 파랗게 질리잖아요. 시험도 똑같아요. 시험과 내가 소개팅을 하는데
이번 시험 나는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촉진불안이라 그래요. 점차 시험을 잘 칠 수 있지만 못 치면 어떡하지? 얘한테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시험 망해버리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전환시켜주는 작업이 트레이닝 작업이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 모든 것들을 수없이 머리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을 통해 가지고 기억이 강화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반복을 뭐 3번, 4번, 5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게 아니라 수백, 수천 번이에요. 한 번 공부할 때 개념 같은 거 수십 번, 수백 번 고집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책을 2달, 3달, 4달 보는 과정 동안 자는 동안 생각하고 수천 번 생각해야 이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자나깨나 공부하고 자기 전에도 공부, 일어나서도 공부했다 그러고 뭘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했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튀어나오게끔 반응이 되게끔 실제 인간의 뇌가 움직이는 방식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모든 걸 논리적으로 연산해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있지만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만 2000년대에 특히 행동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사람의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직관적으로 문제 푼 게 60% 정도가 됩니다. 잘 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1번 답을 딱 봤는데 모른다 이러면 이 공부를 거의 안 한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도 시험을 잘 친 경험이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잘 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보였다 이런 뭐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요. 그게 직관으로 풀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식으로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한 직관으로 문제를 풀고 나머지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시간을 충분히 써야 점수가 이제 잘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모두 있고 천천히 풀려고 그러잖아요. 정확성을 갖고 풀려고 그러면 시간 내에 대부분 못 풀어요. 그래서 요 3가지 단계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 체계를 만들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집중적으로 인풋 공략하고 그 부분의 문제가 정확하게 풀린지 보고 그다음 시간 내 등 조건 내에 풀린지 확인해보고 마지막에 완전히 채워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거죠. 이 마지막 이미지 트레이닝 과정을 보통 회독이라고 기존에 불러왔어. 성인 시험에서는 이걸 회독이라고 불렀는데 되게 재밌게 요즘에 광범위하게 이 전체를 회독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전체 공부를 아우를 수도 있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의 기술은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트 정리라고 할 때는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의범절용 노트 정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 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노트 정리가 있고 사실 그거는 실력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험에 도움이 되는 노트 정리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또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전체를 요약해서 노트를 진짜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약을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책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손으로 쓴 인쇄물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약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가 완전히 이해됐을 때 내가 이걸 보면 나머지가 튀어나온다는 걸 모아놓는 식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요약 노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점수를 잘 받아요. 그 전에 이해 단계에서 시간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스크랩한다고 생각하시고 주어진 책을 얼마만큼 나의 노트처럼 만들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중에 내가 아는 말,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말,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되는 말, 지워야 되는 말, 그다음 순서를 바꿔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책을 하나의 노트로 생각해서 자꾸 가필하고 뭐 덜어내고 보충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 그게 저는 훨씬 정확도가 훨씬 높고 품도 좀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권화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맞습니다. 우리가 단권화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최소한의 2권의 책이 필요하거든요. 인풋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개념이라든지 뭐 유형이라든지 어떤 지식이 들어가 있는 책이 하나 있고요. 이 지식을 사용한 형태, 문제를 푸는 형태, 문제집. 그러니까 말하면 교과서 문제집이라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만큼 반복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반복이라는 건 눈알로 하는 게 아니라 뇌로서 이걸 봤을 때 과거의 사고 과정을 한 번 더 했을 때가 진짜 반복이지 눈으로 보는 건 반복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장기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부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머리를 통한 이해가 돼야 되고 나머지를 외우는 단순 기억으로 가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할수록 내가 이제 점차 기억의 정도가 증가할 거고 많이 외우면 많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중요한 건 그러려면 보는 것이 대상이 딱 적어야 돼요. 2권을 10번을 반복할 수 있다면 한 권은 20번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위해서
한 권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은과 동시에 이 한 권이 다른 생략된 책의 기억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종대왕에다 밑줄 쳐 한글이 떠오르게 작업을 해두는 거죠. 세종대왕 밑에 한글이라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집과 교과서를 하나로 합치는 거 단권화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단권화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는 건 되게 당연한데요. 개념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이해가 끝났을 때 단권화를 해야 돼요. 단권화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단계 공부법 중에는 3단계부터 할 수 있어요. 아웃풋 첫 번째 단계. 지식이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봤고 문제가 정확도 있게 풀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지식이랑 문제를 합치는 거지 처음부터 단권화를 한다 그러면 단권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도대체 이 문제에 있는 지식들은 여기다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를 찾는데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렇게 하면 실패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구구단을 외우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하는 회독은 뭐냐면요. 그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른이 이인사 그래서 24680, 24680 이렇게 외우는 게 말하자면 눈으로 하는 회독이고요. 머리로 하는 회독은 뭐냐면 이른이 하면은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뭐 작대기 2개, 그 다음 작대기 하나 옛날에 우리가 막 돌 놓고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런 모든 원리들이 다 떠오르는 게 뇌로 하는 회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뭔가를 딱 봤을 때 이유가 설명이 되면은 그건 머리로 하는 거고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건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꾸 왜라는 말을 자꾸 붙여봐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개념은 무슨 뜻이지? 개념은 왜 개념일까? 개자가 뭘까? 개라는 거는 개괄할 때 그 개자구나. 염이라는 건 통념할 때 그 개자구나. 개괄 통념의 줄임말인가? 그래서 다음에 읽을 때 개괄 통념, 개괄 통념, 개괄 통념, 개념 이렇게 읽는 사람은 뇌로 읽는 거고요. 그래서 개괄적인, 포괄적인 일반적 생각, 포괄적 일반적 생각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글자 있잖아 머리에 동시에 생각이 지나는 게 뇌로 읽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일반적 특정 생각 이렇게 외우는 거 그냥 눈으로 외우는 거죠. 뇌로 보는 사람들은요 텀을 두고 이거 한 달 봤어? 그럼 다른 거 한 달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텀이 생겨도 나중에 보면 다 기억이 살아나고 오히려 강화돼요. 해마라는 애가 있어요. 변형계 쪽에. 해마라는 애가 일을 해줘야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데 이 해마는 사람이 쉴 때 일을 해줍니다. 쉴 때라는 건 내가 A라는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A를 안 하고 있을 때 A를 정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과목 공부하고 일부러 A를 안 하면서 B 과목을 두고 이게 스페이싱 이펙트라고 그래요. 간격 효과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텀을 두면서 반복을 해줘야만 눈으로 해독이 아니라 뇌로 해독을 해줘야 점차 기억이 세지고 이거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봐도 저도 솔직히 사법시험 때 공부한 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눈으로 봤다면 기억을 못 하겠죠. 근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저는 책을 이제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했고 자꾸 이유를 생각했고 처음에는 남들이 하는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눈해독은 하면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냥 막 2, 30 해독 할 수 있지만은 뇌로 하는 회독은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예를 들어 눈으로 할 때 한 2주 정도 걸렸으면 뇌로 할 때 한 달 정도, 2배 정도 걸려요. 그렇지만 이후에 안 봐도 돼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이 정도면 끝이에요. 근데 눈으로 하는 회독은요. 10번, 20번, 30번 계속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그 정도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있지만 저같이 그런 게 아예 안 맞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오히려 단기 기억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은 눈으로 하는 회독보다 자꾸 이유를 생각하는 거. 이건 습관이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럴까라고 자꾸 물어보면 됩니다. 뭐 하고 왜? 뭐 하고 왜? 뭐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붙여서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장기 기억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